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건강한 노후 이야기를 전하는 9988 시니어입니다. 늘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알찬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의 위고비 주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뿐 아니라 중년 그리고 노년 세대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살을 빼는 목적을 넘어 건강관리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내분비내과 전문의인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고비 주사는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한 다이어트 주사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중이 곧 건강지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고비는 GLP-1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서 식욕을 줄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주죠.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 박사님은 반드시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점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혈당 조절 개선인데요.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면 활동성이 올라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은 증상, 변비, 소화불량 같은 위장관 문제입니다. 드물지만 췌장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약값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 복용이 누구에게나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 박사님이 말하는 추천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째, 체중 증가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악화되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체중 감량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체중 조절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아무리 운동과 식단을 조절해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심하거나 췌장 질환 이력이 있는 분, 이미 체중이 정상 범위인데 단순히 외모 목적으로만 체중을 줄이려는 분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5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회식, 야근,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졌고 은퇴 후에도 체중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어느새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됐죠. 운동을 시작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걷기도 힘들고 식사 조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병원 상담을 통해 위고비 주사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줄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숨이 차던 증상이 개선되면서 다시 친구들과 등산을 다닐 수 있게 됐다며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메스꺼움과 변비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셨고 그 때문에 중간에 복용을 중단할 뻔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용량을 조절하면서 극복하셨죠. 이 사례가 보여주듯 효과와 부작용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고비 주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추천 대상과 실제 사례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위고비 주사가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위고비 주사를 맞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생활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처방과 관리입니다. 위고비는 일반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비타민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을 거쳐야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는 용량과 사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부 분들은 빠른 효과를 보려고 권장 용량 이상을 스스로 맞다가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구토가 심해져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탈수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은 절대로 자기 판단으로 용량을 늘리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기대치 관리입니다. 위고비 주사를 맞으면 단기간에 10kg, 20kg씩 빠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체중 감소가 정상입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살이 빠지면 근육량이 같이 줄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상적인 체중 감량 속도를 한 달에 24kg 정도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도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과 병행입니다. 주사만으로 살이 빠지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죠. 예를 들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킬 수 있죠. 김 박사님은 환자분들에게 항상 주사는 운동화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꾸준함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 몇 주간 체중이 줄다가 어느 순간 정체기를 겪으면 크게 실망하고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합니다. 위고비 주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 꾸준히 생활 관리와 병행해야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62세 여성분인데 체중이 75kg를 넘으면서 무릎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을 줄여야만 수술을 미룰 수 있다고 하셨죠. 이분은 위고비 주사를 시작했는데 처음 2개월 동안은 3kg밖에 줄지 않아 낙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의 조언대로 식사 일기를 쓰고 집 안에서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생활을 바꿔 나가셨습니다. 결국 6개월 뒤에는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하셨고 무릎 통증도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은 부작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스꺼움,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용량을 천천히 늘리거나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식사량을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나누어 먹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위고비 주사는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건강입니다. 몸무게 숫자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가볍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위고비 주사를 맞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생활관리법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위고비 주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내가 맞아도 되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이 나오면 언제나 그렇듯 사실보다는 소문이 먼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고비 주사 역시 예외가 아니죠. 요즘 주변에서 맞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더라, 한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된다던데, 또는 위험한 주사라 절대 맞으면 안 된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내분비내과 김 박사님이 직접 전해주신 위고비 주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위고비 주사를 맞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약물만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고 반드시 식사와 운동이 병행돼야 합니다. 즉, 주사가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위고비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꾸준히 일정 기간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중간에 끊으면 다시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위고비는 체질을 바꿔주는 약이 아니라 사용하는 동안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의료진과 상의하며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위고비는 누구나 맞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는 정상 체중이거나 단순히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부작용 위험만 높이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위고비를 맞아도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이 알려주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의료적으로 위고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사 조절을 6개월 이상 시도했지만 체중이 거의 줄지 않았다. 생활습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효과가 없을 때 보조적으로 위고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심하다. 무릎 관절 통증, 수면 무호흡증, 호흡 곤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체중 감량이 곧 삶의 질 회복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위고비 주사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췌장염이나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이미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면 내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대상에 속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더 소개할게요.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체질량 지수도 29로 비만 기준에 거의 해당됐죠. 이분은 처음엔 나는 그냥 살만 조금 빼면 된다는 생각으로 위고비에 관심을 가졌지만 김 박사님과 상담하면서 내가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대상이구나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결국 위고비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했고 6개월 뒤에는 약도 줄이고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단순히 유행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고비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이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치료법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위고비 주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치료든 마찬가지지만 위고비 주사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약을 맞아도 어떤 분은 건강을 되찾고 어떤 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말씀드릴까? 59세 직장인 남성 A씨는 체중이 92kg까지 늘어나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회식이 잦고 운동할 시간은 부족했죠.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병원 상담을 통해 위고비 주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사만 맞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 박사님의 조언대로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나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생활 습관을 병행했어요. 처음 2달간은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껍기도 했지만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12kg 줄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생활을 바꿨다는 성취감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62세 여성 B씨의 사례입니다. 폐경 이후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위고비를 권유받았고 가족의 응원 속에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변비와 구역감이 심해 힘들었지만 김 박사님이 용량을 조절해 주시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서 조금씩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15kg을 감량하고 혈압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차던 증상이 크게 개선돼 여행도 다시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의료진과의 꾸준한 상담,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55세 남성 C씨는 친구 권유로 위고비 주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서 맞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살이 조금 빠지면서 만족했지만 점점 심한 구토와 복통이 생겼습니다. 결국 주사를 중단했는데 이후 요요처럼 체중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건강은 나빠지고 약값까지 날린 셈이죠. 김 박사님은 이 사례를 두고 위고비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여성 D씨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주변에서 위고비로 살을 많이 뺐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였고 특별한 대사 질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살이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괜히 따라 했다가 돈만 쓰고 몸만 더 힘들어졌다는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유행처럼 따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김 박사님의 조언을 다시 들어볼까요? 위고비 주사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꿨습니다. 셋째,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대체로 주사만 믿고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았거나 비의학적인 경로로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성공은 꾸준함과 균형에서 나오고 실패는 조급함과 무분별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고비는 건강을 위한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고비 주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김 박사님의 답변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맞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위고비 주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분비내과 김 박사님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위고비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빨리 살이 빠지나요? 김 박사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보통 초기 몇 주간은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서히 체중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의 5에서 10% 감량이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즉, 빨리 효과를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사를 끊으면 요요가 오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김 박사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사를 중단한 뒤 다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는 동안 식사 습관과 운동 습관을 잘 만들어두면 끊은 뒤에도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사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생활 패턴을 익히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부작용이 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부작용은 대부분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식사량을 줄이고 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증상이 심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참고 버티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약값이 부담되는데 꼭 맞아야 할까요? 솔직히 위고비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약값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건강상의 이득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을 줄일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외모 목적이라면 큰 지출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위고비와 다른 다이어트 약과는 뭐가 다른가요? 많은 다이어트 약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위고비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위고비는 뇌에 작용해 배부름 신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식욕만 줄이는 게 아니라 대사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여성 이 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잠깐뿐이었고 부작용이 심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김 박사님과 상담 후 위고비를 시작했는데 체중 감량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이 함께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건강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이전 다이어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질문, 평생 맞아야 하나요?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고비는 평생 의존하는 약이 아닙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생활 습관이 안정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살이 찌는 패턴으로 돌아가면 재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주사를 맞으면서 얼마나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듣고 나니 조금은 더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위고비는 분명히 체중과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 경제적 여건까지 모두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위고비 주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김 박사님의 핵심 조언과 노후 건강 관리의 큰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사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위고비 주사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점과 단점, 추천 대상과 주의사항, 성공과 실패의 실제 사례,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까지 살펴봤죠.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내분 비넷과 김 박사님의 핵심 조언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김 박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고비 주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숫자로 표시되는 체중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입니다.
단순히 살을 몇 킬로그램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어든 체중 덕분에 숨이 덜 차고 관절이 덜 아프고 당뇨나 혈압이 안정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은 위고비 주사를 고려하는 중년과 노년의 환자들에게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꼭 강조하십니다. 첫째, 무조건 의사와 상의하라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이 다르고 같은 약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지 또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라는 겁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는 기간 동안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고 가벼운 걷기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훈련시키는 거죠. 주사로 얻은 기회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연결해야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무리해서 용량을 늘리면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넷째, 나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인지 목적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김 박사님은 외모는 거울 앞에서만 확인되지만 건강은 하루하루 내 몸이 증명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67세 남성 F씨는 은퇴 후 체중이 늘어나면서 혈압과 혈당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위고비를 권유받고 고민했지만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며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의 권유로 시작했고 1년간 의료진과 꾸준히 상담하며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13kg 줄었고 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산책을 즐기고 손자와 공을 차는 일상이 가능해지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위고비는 단순히 몸무게가 아니라 인생의 질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데 유행처럼 따라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작용과 비용 부담으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위고비 주사는 중년과 노년의 체중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생활 습관과 병행하며 조급함 대신 꾸준함으로 접근할 때 위고비는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주사 한 대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결국 본인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 건강과 장수 비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